여러분 6강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생긴 제도라 조금 어려웠죠. 자,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주택 이외의 임대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다가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써놨는데요. 건물은, 교재는 여러분들 158쪽을 열어주세요. 158쪽에 공식을 잘 봐주세요. 그 상단 부분에. 주택 이외에 임대를 했는데 토지 이 부동산의 가치, 장부상의 토지가 5억, 건물이 2억짜리다, 7억짜리를 임대했어요.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받았고요. 여기는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놨습니다. 3억 원은 2018년도에 받은 거라서 2019년도 거는 훌로 1년이다 가정할게요. 훌로 1년이다. 그래서 3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이 건물비를 빼줍니다. 우리는 아까 주택임대는 3억 원 무조건 빼준 거 기억하세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보증금 받은 거에서 건설비 빼주고 나면 요 1억 있잖아요. 요 1억에 대해서 이자율, 이거 이자율은 고시하는 거예요, 항상. 시행규칙, 자, 여기 우리 교재에는 159쪽에 시행규칙에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금리가. 그래서 2.1% 현행 해서 210만 원이 간주 임대료라서요. 이 신고하는 수익 금액은 이거에다가 플러스 210만 원을 더하면 전체가 1,410만 원이 수익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적수라는 개념을 넣어본다면 이 회사는 이 3억 원을 연도 중에 받은 게 아니라 작년에 2018년도에 받았으니까 2019년도는 훌로 365일, 건설비도 훌로 365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적수가 들어갈 때는 나누기 365분의 1. 우리는 지금 이거를 1년 12달로 다 훌로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는 7월 1일 날 우리가 그 보증금 받았다. 그러면 얘는 184일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또 3월 7일이었다. 그럼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적수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58쪽에 보면 그런 공식이에요. 그런 공식으로 우리는 수익 금액을 구한다. 이 수익 금액을 구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160쪽은 초과 인출금이라는 거는 부동산 임대가 됐던 또 사업 소득이 됐던 전부 다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장부에 지금 현재 장부에 자산 토탈이 뭐 10억이다. 그리고 부채가 빌려온 거, 외상으로 사온 거, 부채 합계가 18억이다. 18억.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8억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업을 위한 자산 말고 이 중에 8억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썼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부채가 몽땅 은행 부채라서 이자가 자그마치 1억 8천이나 나갔다. 10% 가정하고. 그러면 1억 8천을 다 비용으로 인정할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 8억만큼의 비율, 이걸 초과 인출이에요. 초과 인출된 이 중에 은행에서 빌려온 요 이자는 은행 채무 때문에 이거 몽땅 차입금 가정하고 18억 분의 8억 초과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초과 인출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자산보다 부채가 크면 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이자는. 그래서 162쪽의 사례에서 보면 여기 그 중간에 보면 차입금 지급이자가 4천만 원이 나갔고 그 위에 보면 은행 차입금이 3억 원이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그 비율만큼 1,8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아. 비용이 아니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사업도 많은데 공동사업의 개념은 제가 아까 이자로 보느냐, 그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배당으로 보느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출자 공동 사업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이 공동 사업을 하면 웬만하면 같이 경영해서 약정된 소득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럼 나눠 갖는 그 배분받은 게 자기 개인의 사업 소득이에요. 그런데 배분 방법이 나는 경영은 안 해. 이익금 나오면 나 나눠줘. 그러면 그거는 배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네가 미치든 아니면 남았든 나한테는 보장을 해줘. 그럼 너가 마이너스 나도 나는 1년에 7%씩은 줘야 돼. 그러면 그거는 무슨 소득일까요? 그거는 이자 소득이란 뜻이 여기 그 164쪽의 박스에 있어요. 드문 거라서 그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공동사업에 관련돼서는 자기 이제 지분, 공동사업을 해서 돈을 나눠 가지면 뭐 그렇잖아요. 이 지분은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친구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은 투자를 1억을 했고요. 이 사람은 투자를 2억을 했어요. 그럼 3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3대1로 나눠 이렇게 비율로 여기는 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소득은 그래도 50% 갖는다. 이 기술은 너무나 대단해서 아니다. 70%, 30%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약정이에요. 약정. 그리고 또 이거는 기술이 아니어도 노동력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다. 엄마하고 아들. 반대로 할게요. 여기가 아들이고 엄마다. 엄마가 돈이 많아서 2억을 투자했어도 그 엄마는 가게에 별로 안 나온다. 저기 노동력은 여기가 훨씬 더 많다. 노동력은.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 이 약정된 이익을 받으면 그건 본인들의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고 그다음에 113쪽에 그렇게 분배를 하는 거고 가산세 그 사업장에 가산세가 나온다면 그 가산세도 분배 비율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 174쪽에서 공동사업은 그 첫째 줄에 보면 그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기장 의무라든가 셋째 줄에 보면 접대비, 기부금 뭐 이런 한도 계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일거주자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활용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러니까 뭐 갑과 을이 부부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해요. 그러면 이 갑씨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소득이 커요. 을도 크고 그래도 그거하고 합치지 않고 요것만 요 단독사업자 요 공동 요것만 갖고 뭐 기장 의무, 성실신고 의무, 복식부기 뭐 이런 거 다 따지니까 뭐 한도도 그렇고 각종 비용 한도 그다음에 갑을병 자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건 아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별도 사업장. 또 이번에는 을하고 병하고 뭐 공동 사업을 한다. 그럼 이거 별도 사업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 사업자. 물론 이거는 종로에 하나 있고 또 부산에 또 갑과 을이 공동 사업이 있다. 부산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합쳐서 구성원이 같으니까 합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그 같은 공동사업자끼리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장 의무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요. 다음에는 그 180쪽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수익 금액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냐 그 일일이 좀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 그 확인자는 이제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 180쪽 하단에 보면 여러분 아까처럼 그 가나다, 뭐 기억, 니은, 디귿 그런 똑같은 배열로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1항 대표 업종 도소매 상품 중개업은 그 다음 칸으로 가 있고 도소매 업종은 매출액이 15억 원, 동그라미 2항, 첫째 줄에 제조업, 음식점업, 둘째 줄 중간에 건설업, 셋째 줄 끝에 운수업,
그 다음에 181쪽에 상품 중개업 이런 업종은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여기에서의 성실 판단은 전년도 게 아니라 2019년도 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2019년도 거. 181쪽에 동그라미 3항 1항과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전문 직업군은 전부 다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를 해야 된다. 성실한 신고자다라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양가로 2번에 겸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겸용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까 복식부기처럼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하는데 여기 이제 사례 보니까 좀 그 오타가 있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180쪽에 하단에 과거에는 15억 대신에 20억 7억 5천이 아니라 15억 이렇게 그 좀 더 높은 금액이었다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15억, 7억 5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사례는 옛날에 만들어진 사례가 돼서 좀 틀려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사례에서 보면 갑씨가 A 사업장은 도매업을 하고요. 수익 금액이 5억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업 4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사업장은 음식점 3억이 있고요. C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데 환산하는 거라고요. 같이 하면 지금 도매는 도매 업종으로 나가는 이분이 5억 원. 그 다음에 제조와 음식은 기준 금액이 여러분요. 똑같은 동그라미 2항에 있어요. 그래서 7억 5천이 기준이에요. 7억 5천이 기준인데 지금 여기 이분 사례에서는 제조 4억 원, 음식 3억 원 그래서 7억 원을 올렸어요. 7억 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C 부동산 임대로 나가는 이분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자, 2억 원일 때 이 사람이 성실이냐 아니냐 뭐 이쪽으로 판산해도 좋고 이쪽으로 환산해도 좋고 다 뭐 환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요. 180쪽 하단에 보면 15억, 7억 5천은 그거의 절반, 181쪽에 5억 원은 또 도소매 업종의 또 3분의 1, 뭐 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쪽으로 이제 합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27, 14, 14억이고요. 또 플러스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3배수잖아요. 3배수. 그래서 2, 3은 6 곱하기 6억. 다 합치면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9억, 25억. 자, 25억이에요. 도매 업종으로 판단했을 때 25억. 당연히 15억 넘으니까 성실 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181쪽에 분자 분모를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해답은 27억이 아니라 25억으로 바꿔놓고 10억 분의 20억이 아니라 그 15억, 이제 15억으로 바뀌었으니까 10억 분의 25억이 아니라 7억 5천 분의 15억, 7억 5천 분의 15억으로 바꾸고 그러면 25억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자,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 환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 확인 이제 대상자를 한번 봤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서 대신에 이제 187쪽에서 성실 확인 신고를 하면 굉장히 좀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좀 빡빡하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도 주는데 그 혜택은 어차피 성실 신고 확인을 받으면 뭐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하단 반가로 1번의 셋째 줄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처럼 마지막 줄에 보면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거를 해주고요. 우리 이제 앞에서 첫 시간에 개정세법에서 봤지만 월세 세액 공제 이것도 해준다. 그래서 근로자와 같은 어떤 혜택을 좀 준다. 이제 그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189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이게 근로자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또 6강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7강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